지금 시장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사 한 방 맞더니 사람들이 초콜릿과 콜라를 안 사기 시작한 건데요. 월마트 매출이 깎이고 코카콜라 주가까지 휘청입니다. 그 거대한 소동의 주인공은 일라이 릴리. 시가총액 1,300조 원을 돌파하며 1조 달러 클럽의 제약사 최초로 깃발을 꽂았습니다. 칼로리를 팔아 돈 벌던 시대를 끝내고 안 먹게 해서 돈을 버는 기묘한 비즈니스. 오늘의 돈물사전, 일라이 릴리의 CEO 데이빗 릭스입니다. 세계의 식욕을 장악하며 제약업계에 정상을 찍은 데이빗 릭스. 그의 출발점은 일라이 릴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1996년 입사한 릭스는 병원을 돌며 신약을 알리던 영업사원에서 캐나다와 중국 등 글로벌 사업을 이끄는 중역으로 성장하는데요. 그렇게 현장을 누비며 경력을 키워가던 2012년 회사를 떠받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산산이 무너집니다. 연매출 50억 달러를 벌어들이던 블록버스터약 올란자핀의 특허 만료. 독점이 끝나자 복제약이 쏟아지고 회사는 절벽 끝에 선 것처럼 흔들립니다. 이때 일라이 릴리에 필요한 건 현상 유지가 아닌 판을 뒤집을 변화였습니다. 혁신을 이끌 역동적인 리더를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2017년 일라이 릴리는 49살의 젊은 리더 데이빗 릭스를 CEO로 전격 발탁합니다. 20년 넘게 몸담으며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글로벌 현장에서 치열한 생존 본능을 익힌 인물. 벼랑 끝에선 140년 역사의 기업은 이 준비된 승부사에게 회사의 전권을 맡기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약 하나로 돈 버는 회사는 끝났다. 질병 하나를 통째로 지배해야 한다. 그 목표를 위해 회사의 미래를 비만과 당뇨 시장에 겁니다. 당시 비만 치료제는 수많은 부작용 논란과 실패로 제약사들이 아예 손대지 않던 금단의 영역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다. 비만을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라 평생 관리가 필요한 거대한 의료 시장으로 본 것입니다. 릭스는 독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매년 무려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죠. 유망한 바이오텍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동시에 자신의 전략과 맞지 않는 기존 사업들을 칼같이 잘라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명운을 통째로 건 배팅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역사상 가장 무능한 CEO로 기록됐을 겁니다. 하지만 7년 뒤 그 도박의 결과가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인류의 식탐을 조절하는 기적의 주사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탄생한 것입니다.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이 주사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뇌에 넌 이미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어 라는 가짜 신호를 보내 식욕을 꺼버리는 거죠. 아무리 뛰어도 빠지지 않던 체중을 최대 20%까지 줄여버립니다. 이 압도적인 효과 때문에 병원에는 처방을 기다리는 대기 명단이 생겼고 이 주사는 세계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약이 되는데요.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폭발하자 매출도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월가는 일라이 릴리를 단순한 신약 회사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성장주로 보기 시작합니다. 릭스는 이 순간 경쟁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격적으로 생산 전쟁에 뛰어듭니다. 공장과 생산 시설에만 2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최근에는 미국에 270억 달러의 초대형 생산 기지까지 추가로 짓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비만 치료제 시장을 먼저 선점한 노보노디스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와 미국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160억 달러의 생산시설 인수까지 단행하며 맞불을 놨는데요. 지금까지의 판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월가에서 일라이 릴리의 올해 매출이 약 25% 성장할 것으로 보는 반면 노보노디스크는 최대 13%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가 연 시장을 일라이 릴리가 공장으로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의료 시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품과 외식 산업은 물론 헬스케어와 피트니스 산업까지 도미노처럼 여러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비만 치료제가 사람들의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꾼 겁니다. 이 약은 치료제인가 평생 구독 서비스인가?
약을 끊으면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사용 목적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였지만 정상 체중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체형 관리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의 다이어트 주사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부작용은 정말 괜찮은 걸까? 식욕을 강하게 억제하고 체중을 빠르게 줄이는 만큼 메스꺼움, 구토 같은 위장 부작용은 물론 근육 감소나 장기 안전성 논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감하게 자신의 서식지를 바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데이빗 릭스.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그는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요? 비만을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키워낸 남자. 140년 기업을 월가의 성장주로 바꾼 인물. 알아두면 돈이 되는 신비한 보물 사전. 오늘의 돈 괴물 데이빗 릭스였습니다.